러시아에서 이제 도시를 떠나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매일 캠핑도 하고 이런 와일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지나온 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러시아 국경을 따라서 있는 큰 도로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많이 왔네요. 몽골 바로 위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오늘 여행기에서 다룰 내용은 제가 울란우데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리고 드디어 바이칼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부시킨이라는 이름이 특별하죠. 바부시킨이라는 곳이랑 바이클스크까지 이동하는 여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란우데라는 도시를 갔는데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가 있나 둘러보다가 광장을 갔는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사람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레닌의 두상이라고 해요. 레닌 두상은 사실 웬만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라면 어디든지 다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레닌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차지한 어떤 중요도가 있다는 의미겠죠. 울란우데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또 좀 오토바이 정비도 하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1화에서 언급했던 제 가방, 그렇게 위태롭게 달려있던 가방이 결국에는 작살이 나는 바람에 이 가방을 좀 손을 봐야겠다라는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울란우데 들어왔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친구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랑은 제가 아쉽게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의 오토바이로 좀 이미지를 대신할게요. 아쉽지만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좀 그런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마켓 앞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옆에 서요. 근데 그 친구가 내리더니 우리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손짓으로 자기도 오토바이를 탄다, 그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다가온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 친구한테 제가 가방 같은 것도 좀 수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시장으로 가서, 그런 시장에 보면 수선 가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딱 됐으면 또 좋았을 거를 아쉽게도 그날따라 가는 데마다 다 막 닫혀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저를 3번이나 이제 다른 가게에 데려가줘서 이제 가방을 수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너무 감사한 친구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저희가 오토바이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차량 정비소를 찾는 건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레닌 두상이 있었던 광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도 러시아어만 하지 영어를 좀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서는 영어를 잘하는 자기 친구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있죠. 그리고 온 친구가 이렇게 비행기 엔진을 달았다고 하는 그 강력한 마력을 자랑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친구였는데, 실제로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파일럿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비행기를 운전하는 친구인데, 파일럿이다 보니까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자동차 수리점도 찾고,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하는 이제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그냥 집에서 쉬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나온 건데, 정말 감사한 게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람들, 여행자들을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특히 울란우대에서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울란우대 라이더들은 다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대요. 모든 라이더들이 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로 다 알고 지내고 있고, 아까 슈퍼마켓에서 만나서 도움을 받았던 친구도 얘기도 하니까 알더라고요, 다. 심지어 또 감사한 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저희가 러시아 유심칩 꽂고 다녔으니까 이제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숙소에 이렇게 와서 쉬고 있다 보니까 또 그 가방 수선하는데 도움을 줬던 라이더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제 물론 러시아어로 또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했는데, 숙소는 잘 잡았냐? 아무 문제 없냐? 그 도움이 필요하면 또 얘기하라. 이렇게 연락을 줬더라고요. 정말, 울란우데라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짜 이런 감동의 쓰나미에 당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하루다. 나도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울란우데라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루 정도를 머물고 바로 또 다음 여행지로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바부시킨이라는 지역 근처예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약간 이제 갓길로 빠져나온 건데, 횡단 열차가 다니는 이 철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도 너머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동해라든가 해안 철도가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지금 저게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호수예요. 아까 사진에서 잠깐 다시 살펴보면 지금 몽골 위에 있는 이 기다란 불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호수인 거죠. 지금 길이로만 따지면 거의 한반도에 필적하네요.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다 담수여가지고 짠물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첫 번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칼스크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이칼스크라는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그다가치가 다시 기억나는 곳이었는데, 왜냐면 여기도 철도역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은 이제 좀 조용한 분위기의 마을이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소 돌아다니고, 뭐 돼지 돌아다니고, 마트 가가지고 빵이랑 뭐 물이랑 이렇게 먹을 것들 좀 사와가지고, 아예 저 호숫가로 가서 이제 캠핑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호숫가 갔더니 이제 또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있어요. 기억에 나는 게,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도 애기들이 좀 보이시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저희가 외국인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니까 막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물어보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물어봐가지고 대체 이건 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막 몸짓과 막 액션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덩치 있으신 분이 선생님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영 클래스래요. 그래서 동네 아마 초등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수영교실이어가지고 좀 호숫가로 이렇게 수업을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토바이에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막 뭐 물어보고, 이 어린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계속 뭐라고 해요. 막 뭐라고 했냐면 하라쇼뿌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저 이제 다른 오토바이 타는 다른 친구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 말이 뭔 얘기일까? 그런데 옆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이제 Have a nice trip, 즐거운 여행 하세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이 작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호숫가에서 이제 캠핑을 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모래가 아니고 약간 자갈밭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바이칼 호수는 길게 생겼는데 서쪽이랑 동쪽이랑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대요. 한쪽은 자갈밭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모래사장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날씨가 뿌연데, 울란우데에서부터 이렇게 날씨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뭐가 막 잔뜩 껴있고.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현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디에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지금 다 날씨가 뿌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무슨 바다처럼 이 안쪽으로는 다 계곡이에요. 이 위로도 한 200-300m 정도 올라갔었는데 여기는 다 계곡이고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 캠핑하고 있고 막 생일 파티하고 지나가다가 생일 파티 박수 같이 쳐주고 근데 거긴 너무 좁아서 결국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서 넓은 물로 합쳐지는 진짜 뭔가 바다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하려고 이제 불을 지피고 있죠. 이게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취사라든가 야영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 불 피우면 안 되는데 저희는 항상 현지인들 하는 만큼만 하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해 먹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이 모닥불에다가 이제 저희가 라면이 없어서 스파게티 면을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해 먹고 물론 또 다른 냄비에다가는 뭐 양파도 볶고 막 고기도 볶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리고 스팸도 썰어 넣고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이 풍경만으로도 너무 배가 부른 그런 시간들이죠. 다시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불 피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나무를 모아야 되는데 처음에 불 피울 때야 이제 잔가지가 필요하지만 나무가 통이 큰 게 하나 있어야지 이제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피우는데 그런 나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이서 계속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다 보니까 옆에 캠핑하던 아저씨가 자기는 이제 접고 갈 거다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써라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탁 이미 다 숯이 돼갖고 만들어진 나무를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그래가지고 받고 또 우리도 정말 소소하지만 이거 뭐 빵이랑 해갖고 우리 해먹고 있는 거 있는데 같이 좀 드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면 내가 비장의 아이템을 갖고 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시간을 보냈어요. 좀 불 피워놓고 빵에 잼에 스파게티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어떤 이런 만남들은 어찌 보면 이제 짧은 만남이죠. 그런데도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여행지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말이 안 통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카르 호수의 해지는 모습도 좀 찍어봤어요. 이제 바이카르 호수를 만났는데 바이카르 호수도 일단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 여행기 정도에서 제가 바이카르 호수 안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카르 호수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큰 호수잖아요. 아론섬이라고 하는 호수에 들어가서 또 거의 이제 거기서는 좀 많이 푹 쉬려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머물면서 캠핑하고 돌아다니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행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제 여행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에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